안녕하세요. 큰바이군입니다. 12월 12일 주요 테마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주항공 산업하고 인공위성 누리호 관련된 테마가 좀 주목을 받았죠. 상승 배경으로는 스페이스X IPO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상당히 대형의 IPO가 될 가능성이 높다. 얘기 나온 걸로는 300억 불 정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확보될 수 있는 자금이.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좀 사업을 키우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되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누리호도 최근에 발사를 했겠다, 이런 기대감들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한 가지가 있는 게, 아직까지 스페이스X하고 누리호 사이의 비용 격차가 상당히 큽니다. 네. 대체로 추산이기는 하지만 누리호 한번 발사할 때 1200억 정도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여타의 지금 어느 정도 성숙되어 있는 발사체 기술들은 한 400억 정도면 발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비용상으로 치면 한 4배 정도 아직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3배, 4배 정도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비용이 든다고 지금 더 우리나라께 비용이 더 많이 든다고 안 할 사업도 아니고요. 사실은 그 로켓 사업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연관 사업들이 관련이 있고, 거기 로켓 엔진 같은 경우는 민간용 엔진과 관련된 개발 쪽에도 소재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전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초적인 기술 개발 쪽에 속하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산업적으로 이렇게 막 돈을 벌어들이고 이러지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투자가 계속될 것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면서 연관 산업들이 계속 커나갈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테마 수준이고요. 실현되는 사업 수익이나 실적으로 연결될 때까지는 시간이 제법 걸릴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은 좀 염두에 두시고, 이런 테마가 계속 올라올 겁니다. 예를 들면 전기차 부분이나 2차 전기는 예전에는 테슬라 하나만 보고 있었잖아요. 테슬라가 올라가면 2차 전지도 올라가고 이런 추세를 보였었고, 지금도 사실 테슬라의 형제 회사잖아요. 스페이스X가. 스페이스X가 좀 IPO를 할 것 같다 이러니까 우리나라가 또 같이 그 테마가 올라가고 이러는데,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테마로서의 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그것이 기업의 어떤 실적을 반영해주는 형태로는 아직은 멀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성 기술이나 이런 쪽은 많이 발전해 있으니까 그쪽으로 상용화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들은 좀 살펴봐 가시면서 그렇게 가시면 돼요. 심리가 실적을 따라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반대로 실적이 심리를 따라가지는 못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테마주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를 하시고 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테마를 소개해 드리는 건요, 제가 테마주를 중심으로 공략을 하시라, 이런 이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시장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으니 앞으로 그런 섹터를 좀 중심적으로 보시라라는 수준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여기서 테마 올라갔다, 지금 이미 많이 올라갔거나 아직 좀 시장화가 먼 종목들도 많습니다. 원자력 발전 SMR 원전 소재 쪽도 지금 원자력진흥법 개정과 그 다음 SMR 제작 준비에 들어가서 예비 계약이 되었다, 이런 얘기들이 있죠. 두산 에너빌리티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회사가 앞으로도 상당히 발전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요? 왜? 핵심적으로 얘가 신재생 에너지든 아니면 원자력 발전을 하든 핵심적인 기능들을 만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가든 간에 성공 가능성이 되게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괜찮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봐주시고, SMR 기술이 우리하고 되게 가깝게 이제 다가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어제 들리는 이야기로는 지금 우리나라 원자력 잠수함 건설 사업에 있어서 미국이 좀 당혹해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 얘네들이 설계를 마칠 때까지 적어도 5, 6년, 길게는 10년쯤 걸릴 줄 알았는데 한화에서 그걸 발표를 해버렸어요. 뭐라고요? 내년 말이면 어느 정도 설계가 끝날 것 같다, 이렇게 발표를 해버렸죠. 그랬더니 얘네들이
미국 이제 국방부 쪽에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얘네들 원래 준비하고 있었던 거 아니야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뭐 우리나라가 준비를 하고 있었을 수도 있고 어느 정도 기반 기술들이 다 완성이 되었을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우리나라 최근에 어떤 기술적인 어떤 그런 행보들은 상당히 좀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앞으로 국방 쪽 그리고 조선 쪽과 연결되어서 원자력 발전이나 SMR 쪽을 좀 잘 봐주시고 SMR 쪽을 하실 때 또 할 때 또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 방열 관련된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는 지금 짓는 기술도 중요하지만 해체 관련된 테마들도 꼭 봐주십시오. 예, 지금 해체해야 될 원자력 발전소들이 엄청 많아요. 우리나라가 재처리 기술을 확보할 경우에 그 저기들은 더 커짐 가능성들은 더 커지기 때문에 잠재력들은 더 커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봐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됩니다. 그리고 하나오스탈 호주의 조선 업체죠. 근데 한화가 호주의 조선 업체를 확보를 했는데 왜 조선기자재 방산 MRO 얘기가 나오냐? 뭐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스탈이라고 하는 업체가 미국에 두 개의 조선소를 가지고 있어. 하나는 MRO 중심의 소형 조선소고 하나는 제법 대형 조선소예요. 예. 그 대형 조선소를 가지고 있는데 호주법상 뭐 20% 이상 소유를 못하게 돼 있고 하나는 19.9%를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최대 주주가 나오기 힘든 구조죠. 그렇게 되면 미국에서 지금 한화가 기본적으로 미국 군함들의 일부 MRO를 담당할 수 있는 면허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미국 공장에서 또 실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미국 공장이 이제 한화가 실제로 지배하게 되는 미국의 조선소가 필리 조선소와 미국의 알라바마 모빌에 있는 조선소하고 또 어디더라? 샌디에고에 있는 조선소든가 뭐 이렇습니다. 여하튼간에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상선과 뭐 군함의 양쪽을 건조할 수 있는 지배력 있는 조선소를 한화가 소유하게 되었다. 이런 부분이 되는 거죠. 향후에 이 국방 쪽하고 조선 쪽이 연결되면서 마스가에 또 투자하기로 했잖아요. 1,500불이나 투자를 하기로 했으니까 그 투자 지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어떻게든지 그런 것들이 조선 산업의 발전으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중심에는 한화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는 한화가 없어요. HD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뭐 HJ중공업 이런 데들만 이야기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조선 이런 부분들에서 좀 더 탄력을 계속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조선은 자 이제 뭐 그 주문 많이 받아놨다 이런 이야기들은 이제 좀 약발이 다 한 것 같아요. 그죠? 몇 년간의 수주가 지금 끝난 상태인데 그런 부분들보다는 좀 다른 주제들로 계속해서 변형이 되면서 조선주를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게 뭐냐면 예를 들면 원자력 잠수함 혹은 미국의 어떤 MRO 사업 혹은 우리나라 기업의 뭐 호주 기업 인수 이런 것들을 돌려가면서 계속해서 다른 뉴스들이 만들어지고 그런 것들이 조선 관련된 종목들을 끌어올리고 있다. 아직도 잠재력이 남았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상 지금 시장에서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되었다라는 점들도 여러분들이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다음 자율주행차하고 라이더하고 에이다스 얘기, 요것도 좀 주요 테마로 들어왔는데요. 중국산 라이더를 미국에서 수입을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라이더는 뭔지는 아시죠? 레이더가 음파를 쓰는 거라면 라이더는 레이저 쓰는 겁니다. 상당히 그 측정이 잘 되고 거리 측정이라든지 아니면 형상들 알아내는 성능이 높아서 좋은데 문제는 조금 비쌉니다. 그래서 크게는 보시게 되면 초음파 쓰는 게 있고 라이다라고 레이저 쓰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저기 쓰는 카메라 쓰는 거죠. 세 가지 기술이 있는데 카메라 쪽은 단연코 테슬라가 제일 좋습니다. 단연코 제일 앞서가 있어요. 근데 그 앞서가 있는 증거가 저기 중에 하나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카메라가 제일 쌉니다. 기술적으로 라이다는 좀 비싸요. 그래서 원래 지금 얘기되고 있는 현대자동차의 자율주행차와 관련해서 포티투닷이라고 하는 그 계열 산하회사죠. 자회사의 수장이 이번에 바뀌면서 이 방향성이 어떻게 될 거냐를 좀 고민스럽게 만들어 가는 것 같아요. 기존에 라이다를 중심으로 해서 기술 개발하던 것들을 거의 밀어내고 카메라 중심으로 돌리려다가 그게 조금 실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 벤처 캐피탈 쪽에서와 뭐 투자 쪽에서는 상당히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소프트웨어 쪽에서도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좀 지금 이제 이번에 퇴진한 사장에 대해서 상당히 비난을 많이 하고 있는데, 결과는 조금 더 지나봐야 알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 이런 중국산 퇴출은 하여튼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수혜를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유럽 쪽보다도 오히려 우리나라와 일본 쪽에서 중국을 퇴출하면 수혜를 받는 종목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근데 최근에 NSS라고 그 뭐죠? 그 전략 관련된 문서들을 나온 거 보면 중국하고 더 이상 그렇게 극한으로 대립해 가지는 않겠다라는 스탠스를 취하는 것 같아요. 미국 쪽이. 사실은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예외 항목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난번에 우리 GPU 수출 절대 안 한다고 했다가 계속해서 단계적으로 풀어가고 있잖아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른쪽에는 주요 종목들도 좀 봐주시고요. 예. 근데 아직까지는 어, 이 종목들 중에서 뭐 현대모비스나 이런 회사들 빼놓고는 굉장히 어떤 수익을 내고 있는 회사들이 별로 없어요. 넥스트칩 같은 경우 상당히 뭐 계속해서 적자고요. 유진로봇도 뭐 한라캐스트는 흑자긴 한데 문제는 한라캐스트는 부채 비율이 아직까지 명확하지가 않아. 올해 말이 끝나면 아마 좀 답이 나올 것 같아요. 3분기하고 그 다음에 2025년 말 예측하고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부채 비율 자체가. 하나는 85%고 하나는 82%고 하나는 850%예요. 그래서 그게 좀 어느 정도 세팅이 다 끝나서 발표가 나면 그 다음부터 한라캐스트를 보고 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그쯤 되면 이제 한라캐스트가 더 올라가든가 너무 많이 올라갈까 그게 걱정이기는 해요. 네, 좀 그런 면에 있어서 제가 조만간에 한라캐스트는 한번 종목을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근데 양자암호, 양자컴퓨팅, 보안인증 쪽은 다 연계가 있죠. 왜냐하면 양자암호하고 양자컴퓨팅에 제일 먼저 쓰일 곳이 어디예요? 네, 보안인증 쪽이기 때문에 그래, 암호, 암호 해독 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암호를 만들거나 아니면 암호를 풀거나 두 가지의 완전 재능 있는 기술이 양자컴퓨팅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정부에서 양자 전략 기술 투자를 확대하겠다. 근데 뭐 5.9조 투자한다고 하는데 양자 컴퓨팅에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다른 기술들도 다 묶어서 투자하는 거라서 뭐 이렇게 얼마나 투자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에서 양자 컴퓨팅 한다고 하는 회사들이 전통적으로 해왔던 보안 회사들 몇 개를 제외하고는 다들 좀 의심스러워요. 마치 바이오로 피벗하는 회사들 많았잖아요. 한때 면역 항암제 개발한다라는 저 명목으로 사실 죽는 것이 마땅한 회사들이, 죽어야 됐을 회사들이 바이오 쪽으로 피벗하면서 어디서 투자를 받고 뭐 이런 좀 사기에 가까운 투자 행각들이 우리나라 바이오 시장에 지금 많단 말이에요. 근데 양자암호도 지금 그래요. 사양산업으로 이제 죽을 게 분명히 보이고 이미 적자로 들어선 지 오래된 회사들이 우리가 양자암호 할게요라고 하면서 마치 신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포장하면서 테마주 편입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바이오와 이런 신기술 쪽에서는 분명히 옥석을 구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들은 만만하지 않아요. 그렇게 그 시장이. 그래서 양자 컴퓨터를 지금 어느 회사는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는 되게 좋게 보고요. 그 다음에 그 기존의 AI 업계에서는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보고요. 양자 기술에 대해서 뭐 이런 측면들이 미국의 빅테크에서도 되게 얽혀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양자암호 이렇게 우우하고 나서서 금방 이렇게 쉽게 개발할 수 있는 기술적인 영역들이 아니에요. 물론 개발하고 있고 해야 되는 품목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개발한다는 업체들 한번 들어가서 회사 적어도 어느 정도 회사인지 혹은 최근에 회사 목적을 어떻게 바꿔왔는지 명칭을 어떻게 바꿔왔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그런 회사들 보면요. 저기 뭐죠? 전환사채도 많고요. 투자받는다는 명목하에 뭐 다른 것들도 엄청 외잔인성의 투자들을 되게 많이 받아놓은 업체들이 많아요. 왜냐면 안 죽으려고요. 그랬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오늘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기술 테마들이 뭐 한 3개 정도. 예. 원자력 발전도 기술 테마에 넣어야 될 것이냐, SMR 같은 것들은. 근데 SMR 같은 것들은 뭐 덩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뭐 소규모 업체들이 끼어서 우리가 SMR 합니다라고 말하기가 좀 그렇고, 양자 뭐 바이오 뭐 이런 쪽 있잖아요. 인공지능도 마찬가지, 로봇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옥석을 가려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기술이 앞서 나간다고 해서 걔네들이 다 수혜주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항상 회사를 좀 보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주말이죠. 이미 장은 끝났고 월요일까지 좀 쉬시면서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